자, 아카데미 2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제 첫 회가 진행이 됐고요. 어저께에 우리 욕심내는 차트에 대한 강의를 했죠. 그 내용에 맞게끔 오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었는지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예를 보는 게 아니라 욕심내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게 어저께,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강의를 해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쭉 보시면 흐름이 쭉 가고, 그죠? 욕심내는 거에 대해서 사실 누구나 다 욕심을 내고 싶죠. 근데 뭐 내고 싶다 해서 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요 흐름을 봤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자, 요런 그림이 쭉 있었는데,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죠? 이러고 가다가 요게 이제 3분 차트라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제 학습을 했었던 걸 보면 쭉쭉쭉 갈 때에 오실레이터, CCI 그냥 이 방법대로만 해라. 내용은 다 같다. 과열일 때가 매수를 그만해가 아니라 매수를 더 해. 침체일 때 매도를 그만해가 아니라 매도를 더 해. 이게 이 과열과 침체에 대한 영향이고, 피봇이라는 것을 전체를 다 하지 말고 그냥 중심값, 무게 중심으로서 그거 하나만 설정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봇을 보면은 요 기준으로 이제 지나간 차트야. 이 교재에 있는 차트 쭉 갔다가 쿵 떨어져. 보통 요럴 때가 굉장히 많은 혼란을 느낍니다. 자, 요 화면을 여기 딱 보시면 요 자리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럴 때가 전일 대비잖아. 그죠? 전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어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재 안의 내용이 여기서 끝날 때 신호가 똑똑똑 나왔어. 그죠? 신호가 똑똑똑 나왔는데 이제 예고를 해주잖아요. 아, 나는 지금 어떤 그림을 갈 거야 라는 걸 예고를 해주고, 오실레이터도 감소가 살짝 되고, 이렇게 보면 CCI도 이렇게 플러스 100 과열,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탈하는, 과열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상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출발을 하는데 이미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죠. 여기서 이탈을 하고 훅 떨어지고 바로 쭉쭉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들어 올리는 척 하다가 요때가 이제 9시 무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8시 45분에 출발하니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욕심을 내보고 싶은 차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봇에 대한 역할을 어저께 설명을 미처 안 드렸잖아요. 이 피봇 포인트를 이탈하는 것은 이탈을 할 때에 이탈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탈을 푹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도의 가속이 생기고, 아, 이게 정말로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는지 또는 오실레이터가 강하게 이탈을 했는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래프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 2번 정도가 나온다. 첫날 강하게 나온다면 두 번째 날 여진이 나오고, 또 다시 뭐 첫날 강하게 하락이 나온다면 두 번째 날 여진이 나온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상승을 아주 강하게 갈 때는 쭉 가요. 하루 종일 주춤 시간을 먹고 가게 되는데, 매도는 하루 종일 빠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그런 현상인데, 매도는 그래서 빠르게 시간 가속의 원리처럼 빠르게 이 흐름을 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매도가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면 30분 또는 1시간 반, 이게 거의 피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 여하튼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물론 제가 얘기했죠. 옵션은 차트만으로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거래 체결량이, 그러니까 뭔가 돌아서고 큰 그림이 만들어질 때는 거래 체결량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선물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거래량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봐야 해요? 거래량을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래프를 봐라. 자, 저 3분 차트가 지나고 나니까 장대 음봉이었어, 또 음봉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는 저 3분 동안은 굉장한 물렁임이라든가 어떤 추격 매도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반발 매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막 복합적인 심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런 상태가 되면 어떤 이는 저기서 매수를 했다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이게 내가 지금 매도를 들어가도 되나라는 고민을 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우리가 욕심을 내는 차트다라고 한다면 매수 권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매도 권역에서도
이렇게 이평선 이탈, 피봇 이탈, 그죠? 오실레이터의 어떤 강력한 흐름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매도에 욕심을 내는 차트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얘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저께 설명드렸었던 욕심을 내는 차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을 별로 낼 자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죠. 어저께는 갭상승에 붕 떠서 출발을 했지만 변동폭이 2.5에서 3포인트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닥 욕심을 낼 차트는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얘를 보면 이게 10분 차트예요. 갭을 보정한 10분 차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멀티 차트 만드는 법 알려드렸죠. 우리가 멀티 차트 만드는 것을 여기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 보통 모든 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그 모노종이 같은 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럼 거기서 나는 3칸으로 만들 거야. 나는 2칸으로 만들 거야. 나는 4칸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했죠. 30분, 10분, 3분 이렇게 나눈다면 나한테 있어서의 매매 무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제가 이제 조만간에 만들어 놓을게요. 요즘에 아직 이걸 미처 못 만들었는데 그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격률 강화와 이격률 침체에 대한 욕심을 내는 차트는 10분 이상을 보면 안 됩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10분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10분 이상에 30분 동안 강하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오로지 10분 흐름에서 이 판단을 하시는 거가 제일 좋은데 어제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여기서 이탈을 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자, 어제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갭을 보정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갭을 보정하지 않은 거와 갭을 보정한 차트는 다른데 이걸 갖고 그대로 본다면 여기 어저께에 이탈하는 그림이 여기서 하나 나왔죠. 그저께 금요일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자 다시 어제로 돌아간다면 어제는 피봇을 늦게 돌파를 하고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매수가 나온 자리가 이 자리야.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꾸준히 가요. 꾸준히 가는데 이게 이제 오늘입니다. 자, 오늘인데 들락날락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오실레이터는 그대로 양운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 피봇, 이 피봇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짧게 매도를 후다닥은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은 원웨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내는 차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짧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먹고 빠지고 하는 흐름을 하세요. 어저께 외국인의 매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매도가 함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분 차트야. 자, 이거를 갖다 그냥 우리가 3분 차트로 본다면 이 그림이 돼요. 자, 3분 차트로 보니까 많이 달라지죠. 3분 차트로 보면 아침에 갭을 보정했었던 이 그림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피봇선은 살아있고 이렇게 살아있게 되고 이평선은 뚫었지만 피봇이 살아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오락가락 그냥 계속 여기서 오락가락 내릴 듯 말 듯 오후장에 이렇게 돼서 쭉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욕심내는 차트라고 막 매도를 갖다 쏟아붓거나 이탈을 하지 않았는데 매도를 공격적으로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좌는 손실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2강과 3강을 오늘 진행을 할게요. 선물 거래자들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선물 거래자들의 선물 거래 실패자들의 4가지 공통점이 있어. 자, 어떤 공통점이 있나 봅니다. 손실을 내는 사람과 이익을 내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항상 돈을 잃는 사람들은 선물 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선물 시장의 이 흐름에 대해서 무지와 자기 자신의 약점과 훈련의 부족 그리고 믿을 만한 확실한 거래 방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잃을 짓만 골라서 한다. 막연한 기대 뭐야?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우리 회원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 그랬죠. 나는 매수만 좋아해요. 나는 매도만 좋아해요. 유난히 그 사람의 거래 패턴을 얘기하는 걸 보면 늘상 매도를 좋아. 매도공이야. 나는 죽었다 깨도 매수공이야. 자, 매수공은 롱
롱런을 하니까 살아날 수는 있는데 시장이라는 건 상승장, 하락장이 있잖아요. 자, 매수공은 주식을 많이 하던 사람이야. 주식에 익숙한 사람이야. 자, 매수공은 롱런 하니까 시장이 웬만큼 뭐 잔파도도 타고 갈 수 있어. 문제는 뭐냐? 이런 매수공들은 급변하는 시장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막연한 기대감. 그죠? 막연한 기대감. 첫 번째, 혹시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나 잘 보세요. 자,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주 일어날 수 있다. 결론은 손실을 적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잘 알고 있다. 포지션을 빨리 정리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상황에서 정리 시기를 놓친 이후에 그 시장이 다시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미련을 갖기 시작하면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막연한 기대감. 자, 이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차트는 어떤 차트입니까? 이 차트는 그래프가 갭을 보정하지 않은 그냥 정상적인 그래프예요. 갭을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죠. 여기서 누군가가 매수를 할 수도 있죠. 또는 매도를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내려갔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마 제가 10분 차트로 해놓은 것 같은데 급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급락을 쭉 합니다. 급락을 하니까 급락을 하니까 하방 경직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되면 막연한 기대감이야. 이 정도 되면 반등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반등을 할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개파락을 또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야.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개파락을 해서 들어 올려. 그죠? 개파락을 해서 들어 올려. 이게 덫이야. 이게 덫. 다시 하락을 해. 또 들어 올려. 하락을 해.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설명은 여기서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서 진입을 해서 나는 이 가격이 내 본전 가격이 왔는데 막연하게 이 본전 가격이 왔는데 수익을 보려고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372부터 350포인트야 22포인트야 마진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를 품어보려면 막연하게 이거 오를 거야 상승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감은 상방 트렌드 때는 괜찮아. 그런데 최근에는 하방 트렌드가 강했잖아요. 이런 하방 트렌드가 강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막연한 기대감을 해서는 그 다음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바닥을 찍고 다져야만이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대다수 제가 얘기를 하죠.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렇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은 언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으냐면 여기가 아니라 원래 정확하게 세력 엉아들 니네들이 바닥 좀 잡아주세요. 바닥을 잡아주시면 저희는 거기다 살짝 올라탈게요. 라고 하는 이게 채널 박스예요. 이렇게. 이건 갭을 보정하지 않아야 돼. 채널 박스가 쭉 그려내면 꼭지점이 닿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갔다 왔으면 355 정도를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갭 보정을 풀어버리고 355를 돌파를 하면 저기 348까지 갔다 와서 저점 대비 7포인트 올라온 거에 따라서 이거 올라왔는데 이거 아까워서 이거 내가 들어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채널 박스가 이렇게 돼주면 이 채널이 만나는 자리 고점과 고점 이렇게 해서 만나는 자리잖아요. 요런 자리 정도에 왔었을 때는 매수를 해서 막연하게 가도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락이 1, 2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봉에서 본다면 5일선이나 20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은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실패가 무지하게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10분 연결 차트다라는 거가 돼 있네요. 갭을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추세 흐름의 혼돈을 막을 수 있다.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크게 다칠 수 있는 매매이다. 그죠? 갭 하락 후 대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이기지 못한다. 횡보장 또는 변동폭이 적은 흐름, 이동평균선 5일선 중심으로
움직이는 장에서는 기대감에 충족해 줄 수 있다. 5일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장에서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 물려도 조금 매수에 물리는 게 유리하다. 근데 지금같이 과거에처럼 저런 패턴들은 언제든지 많이 나오잖아요. 저런 장에서는 잘못하다가는 크게 다친다. 추세를 판단하고 확인하는 매매, 즉 이틀 이상의 막연함에 돈을 거는 무모함이 없길 바란다. 내가 들어갔는데 손실이 났어. 이틀이 됐는데 회복할 길이 없어. 어떻게? 그때라도 철수를 해야 된다. 매도공들이 많이 갔습니다. 말로 홈런에 대한 환상. 자, 보세요. 항상 돈을 잃는 거래자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매번 거래할 때마다 말로 홈런을 치겠다는 이익을 볼 때까지 포지션을 계속 갖겠다라는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골드가 쭉 올라가거나 나스닥이 급락을 하거나 대다수가 말로 홈런은 매도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매수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막연한 기대감이 많아요. 매도자는 말로 홈런에 대한 환상이 있어. 한번 세게,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홈런을 쳐본 사람들은 얘기하잖아. 매도가 세게 나왔다면 매도가 에브리타임 나올까요? 매번 매도를 크게 줄까요? 매도가 한번 세게 나오는 것은 정말 몇 달에 한 번이야. 또는 한 달에 한 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로 홈런의 환상은 한 번씩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데 이 말로 홈런을 자주 친다는 거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성공적인 거래자는 보통 2에서 4% 정도의 이익에 만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도공들에서 나오는 말로 홈런들이야. 과거에 325까지는 예전에 마디를 많이 왔다 갔다 한 자리에서 이게 그래프가 쫙 낮아지니까 이 마디가 막 소마디, 중마디, 뭐 등가 마디 이것까지 다 되어 있어. 근데 어느 순간 319인가 323인가 그럴 거예요. 323 대마디를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중간 마디가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거야.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현재에 있는 이 구간은 323부터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큰 그림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323부터가 우리 나름대로의 신천지라고 생각하셔야 돼. 과거에 310대, 250대 어땠는지 이거 백날 봐봤자 그래프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마디도 과거가 눌러져 버리니까 쫙 납작해지는 거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보시면 연결 그래프는 아니고 그냥 월물로 해놔봤습니다. 6월물로 놓고 본다면은 6월물이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쭉 발생을 합니다. 자, 24년도부터 시작했다면 여기 보세요. 매도는 일봉으로 본다면 매도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강력하게 나왔어. 그죠? 다시 또 이게 얼마예요? 여기서 매도가 또 강력하게 나왔어. 자, 우리 개월수를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11월 이 과거의 10월 달에네. 여기도 보시면 되겠네. 자, 매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작년 23년도 10월 달 이때가 뭐 한 달 내내는 아니지만 강력한 매도가 나왔어. 언제예요? 3개월 후인 1월 달에 강력한 매도가 나왔어. 또 언제예요? 3개월 후인 현재 4월 달에 강력한 매도가 나왔어.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4월 달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5월, 6월, 7월 정도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평지도 만들고 물론 중간에는 음봉도 있기도 하고 뭐 양봉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 그래프의 역사를 보면 이게 연결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월물로 딱 따져봤었을 때 그러네. 그래서 말로 홈런을 치고 싶다면 에브리데이 매도가 아니라 우리는 비록 짧게 먹고 나오기도 하고 막 하지만 그러나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내가 매도에 욕심을 내볼까? 언제쯤 내볼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기 그림 화면에 있는 것처럼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같은 그림이니까 여기서도 뭐 이거는 변곡점들이 나오는 걸 제가 해드려 놨는데 장대 양봉들 나왔다가 장대 양봉이 일정 부분 올라갔다 팍 터지면 조심해야 되는 구간.
그죠? 장대 양봉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 자, 우리는 아까 제가 하락 구간의 개월수가 3개월씩 나왔다라고 한다면 장대 양봉들만 찾아봐도 아 어디선가 또는 20일 저 CCI를 놓고 봤었을 때도 침체를 돌파할 때가 어디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차트는 선물 시장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말로 홈런을 치든 뭘 하든 간에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래프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마디 차트를 제가 다 그어본 거야. 굵은 선들이 큰 대마디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보는 3분봉이니까 눈에 딱 보이잖아. 아무것도 안 해놨죠. 이동평균선도 하나도 안 해놨어. 이동평균선에 의지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해놨습니다. 오로지 CCI, 항상 보는 CCI. CCI는 언제 본다고요? CCI는 분차트에 보는 것이다. 그죠? 분차트에 보는 것이다. 피보선도 어디서 보는 것이다? 분차트에 보는 것이다. 오실레이터도 어디서 보는 것이다?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도 분차트, 틱차트에서 보는 것이다. 이들은 막 일봉 30분 추세, no! 단기, 3분 또는 틱 여기서만 보는 것들은 종목은 어저께도 우리 채팅창에서 물어보시던데 1분이나 2분을 안 보고 왜 3분을 보시나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보는 것은 정해져 있는 룰이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자, 프라이스 오실레이터, 가격 오실레이터, 가격의 변함으로써 나오는 건 어디서 본다? 짧은 분 차트에서 본다, 틱 차트에서 본다. 또 어느 거야? 피봇. 어디서 본다? 선물 차트의 분 차트에서 본다. 선물 차트, 틱 차트에서는 피봇은 잘 안 나온다. 그죠? 분 차트에서 본다. 짧은 10분까지 분 차트. 우리 CCI, 마찬가지로 CCI 분 차트에서 본다. 큰 분 차트 추세를 굳이 CCI로 볼 필요가 없다.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놓고 쭉 보시면 대마디야. 여기 대마디. 그죠? 여기 대마디. 여기가 대마디. 대마디는 몇 개로 나눠져요? 18포인트로, 18포인트로 마디가 쭉 만들어집니다. 자, 대마디가 350부터 359. 쭉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350부터 359. 이건 9마디네? 아, 이건 대마디가 아닌가 보다. 자, 어쨌거나 큰 마디가 움직이는 거 18포인트. 아, 9포인트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란 선은 다 등가. 노란 선은 등가. 등가야. 노란 선은 등가이고 초록 선은 그냥 소마디. 우리가 거래하다 보면 제가 소마디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소마디는 그렇게 큰 중요성이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대마디. 이 대마디가 제일 중요하고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요 등가가 중요합니다. 등가 노란 선들. 이거 노란 선은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보려면은 요런 색깔로 정해놓고 보는 것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고정을 이렇게 해놔. 대마디는 굵은 선, 굵기 3개, 등가는 2개 선, 소마디는 1선, 굵기 1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보이잖아. 이렇게 보여. 지지를 하다 등가 못 넘어가잖아. 내려와. 등가와 등가는 옵션에 코스피 200의 옵션에 가격이 변하는 것이다. 등가가 어떻게 돼요? 등가가 돌파를 하지 못하면 다시 내려온다. 자, 여기가 등가를 그러니까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 하면 등가를 돌파하는 것은 무조건 단봉이 아니라 장대봉들,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이런 걸로 돌파를 하거나 이탈을 하게 되면 등가는 뚫는다, 이탈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장대봉은 그럼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 장대봉은 지나간 다음에 해당이 되겠죠? 장대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장대봉이라는 것은 이만한 봉이 장대봉이야. 단봉은 요만해. 그죠? 자, 최소한 이 단봉 3개 정도를 커버하는, 돌파하는 크기의 봉이 틱 차트가 되든 분 차트가 되든 뭐가 되냐면 장대봉으로 뽑아줍니다. 물론 30분 차트에 이 장대봉이 생겼다면 그 안에 엄청 많은 캔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 차트에서 장대봉의 기준은 최소한 앞에 평균적으로 제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3개의 캔들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장대봉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서도 잘 보세요. 쭉 보시면 이 장대봉이 여기서도 앞에 양봉 이거 다 이탈하는 흐름 나왔죠. 자, 쭉 봅니다. 이미 이탈이 쭉 쏟아졌어. 장대봉이 여기서 갈까 말까 할 때 또 나와. 어떻게 나와요? 장대봉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죠.
뭐 얘는 이미 하락 추세인데 여기 얘는 뭐 장대봉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쭉 보면 이 앞에 캔들들을 3개 이상의 캔들이 쏟아질 만큼, 그럼 장대 양봉은 반면에 장대 양봉을 보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장대봉, 양봉, 음봉 이거 찾으러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장대봉을 딱 보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장대봉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지 말고 터진 거를 보고 가세요. 1, 2, 3 봉 3개를 그 크기보다 큰 봉이 등장하기 시작하네. 아, 이건 매수가 들어오겠구나. 이건 매도가 들어오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차트는 그림책을 많이 보듯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른쪽 마우스에 환경 설정으로 가시면 키움증권은 여기 보면은 추세선 저장이라고 있어요. 이 추세선 저장을 눌러 놓으셔야만이 내가 쭉쭉쭉 그려놓은 것이 추세선이 저장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럼 장대 양봉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봤었을 때 여기를 잘 보세요. 장대 음봉이 등가를 이탈하고 이렇게 내려갔잖아. 이탈했다가 오락가락인데 이 오락가락에 모든 거래가 바닥 딱 찍고 치고 올라가는 거래가 어디 있어?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래 없죠? 자, 바닥을 찍고 바로 올라가는 건 없어. 매도는 준비도 주지 않고 축축축축 내려가. 매수는 어떻게 돼요? 오락가락 그러면서 오실레이터. 그 제가 가끔 시간을 얘기하잖아. 아, 시간이 언제쯤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죠. 그게 왜라고요? 시간이 언제쯤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오실레이터를 보는 거야. 저 오실레이터가 급락을 했다가 돌아올 때 언제쯤 정도가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 만들어져야만이 이 시세가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여하튼 이런 그림들은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쭉 보시면 개파락을 보이고 반등을 시도하려는 흐름, 아직 바닥은 미확인했다. 그 아까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이렇게 갭을 보정하지 않은 차트로 쫙 추세선 그으면 어디 정도가 되면 알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그림이 되어야만이 가는 거고. 자, 지나친 자신감. 야, 뭐 내가 뭐 여기 가서 돌파할 거야. 특히 옵션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이게 지금 옵션 차트인데 옵션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옵션은 이상하게 옵션을 하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옵션은 반드시 내일이 이제 만기잖아요. 만기 한 3, 4일 전이 가장 피크야. 그런데 그 앞에부터 해. 그 앞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옵션도 분명히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대다수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옵션을 하면 오버를 하는 실수를 해요. 옵션을 오버하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매도를 오버하면, 풋을 오버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잘 보세요. 대다수가 누가 어떤 사람이 오버를 하냐면 풋을 산 사람들이 오버를 해. 콜을 사는 사람들은 오버를 잘 안 해. 콜을 사느니 선물을 사는 게 낫거든요. 선물이 가는 만큼 이렇게 사이즈가 가는데, 풋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 밤에 어떤 악재가 나올까? 나스닥이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뭐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함이 있어. 그 막연함에 풋을 오버를 하는 거야. 근데 풋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 분명하게 이런 그래프 자리에 내가 여기까지 갔다가 꺾였다는 흔적이야. 너 다시 이거 뭐 푸시죠요. 여기 다시 올라왔으면 야, 이게 웬 땡큐냐. 이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있었구나야. 이거는 무슨 차트냐 하면 갭을 보정하지 않고 봐야 되는 차트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엉뚱한 자리에서 지나친 자신감. 야, 풋으로 인생 한번 역전. 최근엔 우리가 옵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과거에는 옵션에 아마 그 막연한 기대자들이 비트코인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연한 기대감에 뭐가 되냐 하면 나는 풋옵션으로 막 대박에 대한 환상이 생기죠. 자, 이 풋옵션의 이 그래프를 제가 만들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35만 원이 엄청 중요한 자리들이, 항상 보면 35만 원에 있던 게 70만 원이야. 70만 원이었던 게 105만 원이야.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아마 우리 지수 한 10포인트, 8포인트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만큼 빠진 날에 평균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빠진 날은 풋옵션이 터질 수 있는 그림이야. 여기서
여기 50만 원에서 터졌던 얘가 비싼 애가 어디까지가 105만 원까지 가죠. 따블이 나는데 따블이 났다가 원위치가 되잖아. 종가 무렵에. 이게 옵션이야. 여기서 나 이거 사야지 이게 아니라 옵션을 아마 제가 지금 그냥 그래프만 그려드리고 이런 그래프로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걸로 그려드려 놓은 거는 있는데, 옵션은 앞으로 우리가 뭐 아카데미 창에서도 그렇고 제가 종종 이제 아카데미는 교육생들이 있으니까 지금의 옵션이 이런 그림이에요. 과거에 페이지에 있었던 세 번째 항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지나친 자신감이 어디서 있었나. 거래를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럼 모트레도 해봐야겠죠. 내가 실투를 하기가 부담스럽고 불안하면 모트레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아,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구나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가 대비 이 옵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여기 설정해 놓은 게 저가 대비 30%, 저가 대비 44%, 저가 대비 61%, 저가 대비 87%야. 이 선이 그 색깔이야. 검정색은 저가. 만약에 이 저가가 이 가격보다 또 떨어지면 이렇게 선이 또 내려와요. 이렇게 또 내려올 수 있어. 그런데 그날에 형성된 저가, 자, 저가 대비 30% 올라온 자리가 여기, 저가 대비 44% 올라온 자리가 여기, 저가 대비 61%가 올라온 자리가 여기, 저가 대비 87%가 올라온 자리가 여기. 자, 이거 그래프에 키움증권에 이거 잘 돼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어떻게 보냐면 4등분선 요 계산을 해보면 야, 옵션을 나 공부하고 싶어요. 나 진짜 옵션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은 오늘 제가 얘기한 최근에 자주 얘기했었죠. 저가 대비 30%, 44%, 61%, 87%를 놓고 한번 그냥 거래를 하지 않고 봐보세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콜옵션이거든. 콜 360짜리입니다. 자, 콜 360짜리가 잘 보시면 이렇게 저가가 왔다가 계속 떨어지죠. 저가가 떨어져. 그죠? 30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저가가 떨어져. 우리가 여러분들이 옵션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설명드렸었던 거 기억을 한다면 기관들이 관리하는 가격은 25만 원부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25만 원을 가래는 반드시 33만 원을 가게 돼 있어. 그게 옵션의 가격 논리야. 그 30만 원대에 있는 애들은 이게 크게 죽어버리면 25만 원 이탈해서 삼진 아웃돼.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반드시 시세가 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그림들을 잘 보셔야 돼. 자, 마지막으로 우유부단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자, 지나친 자신감에서 생기는 실패와 반대되는 경우로 손실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자신감의 결여와 실패로 끝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거래를 잘못해서 돈을 잃고 난 후에 갖게 되는 것이며, 성공적 거래를 할 때까지 지속되기 마련이다. 성공적인 거래를 할 때까지는 그게 계속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안정되지 않은 이러한 심리적 상태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즉흥적 거래 때문에, 그 즉흥적인 거래 때문에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손실로 이어지는 거야. 아, 버텨도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문제가 돼서 손실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유 자금이 아닌 생활 자금이나 또는 빚을 얻어서 거래할 경우 이러한 심리가 가중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 보통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100%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누군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냐마는, 제가 밑줄을 쭉쭉쭉 그어드린 것은 대다수의,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될 테고 여러분도 아주 해당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인 거래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한 큰 현실, 정말 비껴가지 못하는 지나친 정말 슬픈 그런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주식이든 선물이든 여유자금으로만 하는 거래하는 이들은 드물다. 그렇다면 투자한 돈을 전부 잃어서는 안 되기에 거래에 임할 수 있는 거래 자금의 규모에서 주식을 산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경우는 7 내지 8%, 선물을 산 경우에는 1에서 2%, 그거 큰 돈이에요. 이 퍼센트지로 따진다면 1에서 2% 정도로 손실이 나면 일단 무조건 거래를 멈춰라.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거야. 푼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도 7번, 8번, 심지어는 10번씩 사고 파는 데이 트레이딩은 가장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죠? 가장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야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래 방식에서 빨리 손을 떼야 할 것이고,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 데이 트레이딩 거래는 실패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라. 자, 차트가 제가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보는 그래프가 있고, 제가 이동평균선 달랑 하나만 놓고 이격률만 갖고 보는 그래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앞에서는 제가 DB금융투자로 무엇을 봤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봐드렸어? 거기 그래프에서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뭘 해드렸냐 하면, 욕심을 낼 수 있어. 나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3분 차트, 10분 차트만 놓고 이게 계속해서 매수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가고 싶어야. 매도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난 더 가고 싶어. 이게 욕심을 내는 차트라면 그냥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그래프는 모든 이동평균선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가중이동평균선을 썼어요. 가중이동평균선은 지수이동평균선, 단순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이 조금 더 앞섭니다. 5일, 15일, 20일, 60일, 120일이야. 5일, 60, 15일, 10일을 아래 놓고 15일을 해놨어요. 15일, 20일, 60일, 120일 차트를 해놨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5일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일선은 그냥 캔들이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타고 다니는 이동평균선이고 얘의 핵심은 15일, 20일 이동평균선이야. 15일, 20일 이동평균선, 갭을 보정한 이동평균선.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그림책 같잖아. 물론 이거는 시세의 변동이 크게 났다, 줄었다라고 하니까 아주 이런 구간도 있죠. 이렇게 지지부진한 구간도 있잖아. 이런 구간도 당연히 있어요. 이런 구간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어떻게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변동이 크니까 눈에 훤히 보여. 자,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걸 막아주는 거야. 내가 매수를 하고 싶어. 매수를 하고 싶은데 싼 거 같아. 가격이 괜찮은 거 같아. 지금 여기서 사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살 때가 대다수가, 물론 제가 거래량을 넣어놓긴 했습니다만은 어디서 보셔야 되냐 하면, 자, 보세요.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들어놓는 거에서는 의미가 없어. 이동평균선을 관통하는 장대 양봉. 이동평균선을 관통하는, 이탈하는 이란 얘기잖아.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이동평균선을 관통하는 장대 음봉,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이게 3분 차트잖아. 30분 차트 아니, 3분 차트는 언제까지 본다고요? 10시 이전까지만 본다. 룰이라 그랬죠? 10시 이전까지만 봐야지 가능하다. 3분 차트로 봤었을 때 15일선, 20일선은 힘이야. 5일선은 보는 게, 5일선은 그냥 설정을 해놓은 거야. 60일이나 120일은 그냥 추세를 보기 위한 거야. 얘네들의 흐름이 정배열로 갔네, 역배열로 갔네. 이동평균선은 현재 주가보다 약간 느리단 말이에요. 저 위에 그래프를 보고 난 막연해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최소한 요 정도만 이동평균선을 놓고 보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자, 급등과 급락이 나왔으니까 그래프가 훨씬 눈에 보기 좋을 수는 있으나 모든 그래프는 횡보가 만들어지고 지저분한 흐름이 나와야만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한 흐름이 나와야만이 추세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지저분한 흐름이 나와야만이 이런 돌파가 나오는데, 장대 양봉을 뽑아주는 거를 본다면 그 안에서도 뽑아 올라가는 힘이 있고, 장대 음봉을, 이게 우리 일봉으로 따른다면 일봉의 정배열, 역배열에 해당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 정배열, 역배열이 이동평균선을 얘가 막 뚫어. 얘가 막 뚫으면 이거에 못 산 것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아침에 일찍 거래해야 하니까 그런 경우가 특히 있을 수 있거든요. 얘를 못 뚫으니까 그 다음 벌을 그냥 놓쳐. 자, 저는 거래를 짧게 5분 안에 했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그 1시간 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왜 막연하게 쳐다봐요? 막연하게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줄을 그어드리자. 여기가 저점. 오늘 저 줄 그어드렸던 거 박스 안에서 아마 주가가 움직였을걸요? 자, 그러면 여기 갔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 여기서 매도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 할 수 있잖아. 항상 얘기하죠. 그게 룰이야. 급등 후 횡보는 추가 상승이다. 급락 후 횡보는 추가 하락이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 같은, 백과사전 같은 얘기예요. 급등 후 횡보는 추가 상승이야. 그래서 어설프게 미리 들어가지 말고, 매도라는 것은 뭐가 생겨야 돼요? 장대 음봉이 툭 떨어져야 돼. 매수는 촥 끌어올리고 어떻게 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흔들어줘. 그래야지 떨려서 나가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가 양봉, 음봉 교재를 그냥 아마 대충 봤었을 것 같은데 상세히 보시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었을 때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거. 뭐 이거는 장 마감 무렵이니까 안 봤다 쳐. 여기를 벌써 이탈하는 흐름. 이게 단순이평으로 해놓으시면 안 돼요. 이 그림은 핵심이 뭐라고요? 가중이평이어야 됩니다. 단순이평으로 하면 이 그림이 안 나와요. 가중이평. 자, 밑에서 가중이평이니까 어떻게 돼요? 5일선하고 15일선하고 20일선하고 여기는 초록색 선이 5일선 의미 없다 그랬죠? 15일선하고 20일선도 돌파할 때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 뭐 제가 손절매에 대한 처방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것들이 주로 이 그래프들은 어디에 있었냐? 이 키움증권 차트에 있습니다. 제가 키움증권 차트를 갖다가 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쭉 드린 거야.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쭉 각색을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갭을 보정하지 않은 차트야. 잘 보세요. 갭을 보정하지 않은 3분 차트야. 자, 3분 차트를 보고 여러분 거래했다고 생각해봐. 120% 실패하죠? 왜? 하루 종일이었으니까. 그 3분 차트는 뭐라고요? 아침 출발을 해서 딱 10시까지만 봐라라고 했는데, 자, 10시까지 보는 3분 차트를 보는 사람이 갭을 보정하지 않고 거래를 해? 어떻게 거래를 해? 갭을 보정하지 않고 3분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갭을 보정하는 겁니다.